농작물을 해치는 수많은 해충 중에 진딧물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진딧물은 여러 해충 후 대명사입니다. 채소에도 과수에도 화초에도 심지어 잡초에도 붙어 있어 진딧물이 마치 해충들의 대표격이라 할 만합니다. 사실 진딧물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화 진딧물, 복숭아 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 무태두리 진딧물, 셀 수 없이 많죠. 식물에 진딧물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죠. 떼거지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새순 새잎에 모이는데 이놈들이 있는 자리 또한 지저분합니다. 잎에 구멍을 뚫고 양분을 흡축하고는 감로를 배설하니 그렇습니다. 이 감로를 탐내는 곤충이 있죠.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는 진딧물이 배설하는 감로를 받아먹죠. 다리가 짧아 이동이 불편한 진딧물들을 이리저리 옮겨주고 대신 배설물을 가져가니 초등학교 때부터 공생관계를 설명하는 예로 자주 나오죠. 진딧물과 개미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 공생이 아니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개미가 진딧물을 관리하고 사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개미가 감로를 얻기 위해서 목동이 양떼를 몰고 다닌 것과 비교되겠죠. 목동과 양이 서로 공생한다고는 하지 않죠. 개미 중에는 진딧물을 직접 집안에 붙잡아 놓고 연한 나뭇잎을 물고 와서 우리가 소나 돼지 가금을 키우는 것처럼 사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더더욱 사육이란 말이 합당할 것입니다. 공생이든 사육이든 개미와 진딧물 사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진딧물이 이동이 어렵고 아마 개미만 없으면 진딧물 스스로 작물을 올라가지 못하니 개미만 단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좋은 점, 나쁜 점이 함께 있습니다. 나쁜 점은 다들 아다시피 흡접하는 진딧물을 이리저리 옮겨주니 진딧물이 작물에 해를 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격이죠. 반대로 좋은 점은 감로를 깨끗이 거두가니 주변이 깨끗합니다. 잎이나 열매의 걸림 현상을 막아주죠. 여기 보이듯이 감로를 처리하지 않는 고추잎은 연기에 걸린 것 같이 잎이나 열매 모두 지저분하고 흉측하여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개미 없이 그 둔한 진딧물이 채소는 물론 저 높은 과수 꼭대기까지 어찌 올라가는가? 우리가 진딧물을 제대로 모르면서 개미와의 공생관계만 생각하는 것은 진딧물 퇴치에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 잠깐 진딧물의 한사리를 살펴봅시다. 진딧물도 곤충이지만 여느 곤충처럼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후 완전 변태가 아니고 알, 약충, 성충 후 과정을 밟는 불완전 변태 곤충인데 그것도 알을 낳는 것은 겨울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쯤의 진딧물은 성충, 약충, 성충, 약충 두 가지 단계만 반복됩니다. 완전 변태 곤충인 배추나비 경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후 과정 중에 애벌레는 성충과 완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딧물의 약충은 성충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과정은 애벌레 과정인데 성충과 닮은 것을 약충이라고 부릅니다. 알어 과정을 거치는 곤충들도 약충의 모습을 한 것은 많습니다. 노린재, 총채벌레 등이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때의 진딧물은 모두 새끼를 낳는 거죠. 여하튼 번식에는 이놈들 따라갈 동물 없습니다. 오직 존재 목표가 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가을이 되어 겨울 들어가기 전에 순놈을 낳고 이 순놈과 교미하여 알을 낳아 월동에 들어갑니다. 겨울 동안의 진딧물은 주로 알어 상태로 땅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깨어나오자 바로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모두 암놈을, 이후부터는 순놈 없이 무성생식이죠. 태어난 새끼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약충기간을 거쳐 바로 성충이 되는데 이때부터 하루에 80마리씩 일생 동안 50마리 가까이 암놈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모든 암놈은 태어날 때 뱃속에 새끼를 품고 나옵니다. 그러니 어미 뱃속에 나오자마자 또 암놈 새끼를 낳습니다. 농작물이 해를 끼치는 동안은 알과 번데기 상태가 없기 때문에 방제가 쉬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알과 번데기 상태에서는 각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방제가 어려운데 일단 그런 상태는 없기 때문에 방제 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지막지한 번식력 때문에 한 마리라도 살아남으면 금방 번식을 하죠.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약을 맞지 못한 놈, 또 맞아도 그 약에 내성을 가진 놈은 살아남아서 또 막 임신한 암놈을 낳으니 금방 번식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막걸리로 소주로 또 뭐로 진딧물을 말끔히 퇴치했던 것은 눈 감고 아웅이죠. 막걸리 소주 저도 쳐보았죠. 막걸리 압력에 떠내려가는 놈, 또 어떤 놈은 막걸리 먹고 취해서 떠내려가는 놈도 있겠죠. 그곳에 진딧물이 안 보이니 방멸을 했다고 믿고 있죠. 이렇게 진딧물을 방지하려면 그냥 맹물로 씻어도 물 폭탄에 다 떠내려갈 것입니다. 스프레이로 맹물을 뿌려보았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두 폭이 몇 안 되는 놈을 처리하다 보니 몽땅 떠내려가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요행이 앞뒷면에 숨어 떠내려가지 않거나 떠내려간 놈 중에서도 다시 올라가는 놈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간 시간 지나면 다시 진딧물 바글바글 거릴 것입니다. 이걸 새로운 놈들이 온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놈들이거나 그놈들 새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딧물이 암놈이 새끼를 낳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유시충도 낳습니다. 바로 날개를 가진 놈이죠. 유시충을 낳는 까닭은 바로 저 높은 곳까지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유시충도 다시 암놈 새끼를 낳으니 거기에서도 엄청난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개미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놈이 있으니 소용없는 일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죠. 이렇게 여름을 잘 보내다가 가을이 되어 월동주비를 하게 되면 이때서야 암놈과 쏜놈을 모두 낳습니다. 이제 암놈과 쏜놈이 교미하여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땅속에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알도 애벌레도 없는 시기에 싸그리 다 잡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정말 한 번에 다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한 폭이 국소적인 것이면 이 잡듯이 뒤져 손으로도 잡겠지만 여기 보이듯이 커다란 나무 여러 그루 수많은 가지에 달린 잎에 있는 진딧물을 깡그리 잡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앞에 얘기 드리듯이 금방 번식하니까요. 또 약을 아무리 진하게 독하게 타서 쳐도 거기서도 살아남는 놈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낳은 새끼들은 그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고 봐야죠. 는 다른 계통의 약을 받고 쳐도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한 번에 해결되던데 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약치고 다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아니, 정말 꼼꼼히 살펴봐도 진딧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약치고 공교롭게 장마에 접어들면 진딧물 번식이 덜 될 수 있습니다. 병균과 해충의 번식 환경은 서로 반대이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기에는 병은 기승을 부려도 해충은 맥을 못 추죠. 반대로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건조기에는 이번에는 해충이 기승을 부립니다.